사실 이번에 리즈 트루스 총리가 취임하면서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난번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취임할 때는 특히나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테레사 메이 총리하고 그 전에 있었던 여성 총리인 대처 총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노릇노릇 역사적 가족, 역사 속 가족 이야기. 안녕하세요. 노릇노릇 오늘의 역사 속 이야기는 영국의 총리 테레사 메이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고 저는 역사 공부하는 비더슈탄트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신임 총리가 선출됐습니다. 마지막에 보수당 안에서 경선을 하다가 인도계의 어떤 재무장관 리시 수낙하고 외무장관인 여성 리즈 트루스 후보가 경선을 해서 예상대로 리즈 트루스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세 번째로 여성 총리가 탄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여성 총리가 탄생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두 명의 여성 총리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모두가 알고 있을 이름이죠. 마가렛 대처 총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뭐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지만 얼마 전까지 총리를 맡고 있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기억에 남아있을 이름. 테레사 메이 총리입니다. 사실 이번에 리즈 트루스 총리가 취임하면서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난번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취임할 때는 특히나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테레사 메이 총리하고 그 전에 있었던 여성 총리인 대처 총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사실 닮은 점이 많이 있죠. 둘 모두 보수당이고 둘 모두 여성 총리고 둘 모두 다 옥스퍼드 출신이고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냥 여성 총리라는 이유로 두 사람을 동치해 놓은 꽤 아니라는 비교가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테레사 메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당 내에서 상당히 독특한 지도자였습니다. 테레사 메이는 잉글랜드 남부 이스트본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성공의 신부였고 성공의 신부들은 결혼을 하니까 아버지는 성공의 신부였고 집안이 뭐 아주 부유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테레사 메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총선에 나갔던 건 1992년이었는데 노스웨스트 더럼이라는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더럼이라는 지역구는 원래 광산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조합의 세력이 강하고 노동당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후보로 나온 노동당 의원은 현직 의원이었고요. 노동당 정부에서 여러 차례 장관을 지내고 나중에 원내대표까지 역임하는 힐러리 암스트롱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7년 총선에서 지역구를 옮겨서 메이든헤드라는 잉글랜드 중부 지역구에서 당선이 됩니다.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는 이제 그림자 내각이라고 해요. 양당제 국가니까 한 당이 여당이면 다른 한 당은 야당이잖아요. 여당에서는 정부를 꾸리는 거고 야당에서도 야당 나름의 정부를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그림자 내각의 노동부 장관이다. 그러면은 실제 여당으로 집권하고 있는 노동부를 담당해서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 역할을 맡는 거죠. 여기에 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당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입지를 차지했고 2002년 처음 의회에 들어가고 5년 만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보수당 의장 자리에 올라갑니다. 상당히 엘리트 코스를 빠르게 밟아온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뒤로 2010년에 데이비드 캐머런이 총리직에 오르면서 보수당 집권이 시작되고 테레사 메이는 내무부 장관을 맡게 됩니다. 거기다가 테레사 메이는 내무부 장관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캐머런 정권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진 정권이었기 때문에 2010년에 취임해서 2016년까지 6년 동안 내무부 장관을 맡았고 내무부 장관 가운데 역대 가장 긴 재임 기간을 자랑했죠. 그리고 이 내무부 장관을 2016년에 그만두었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테레사 메이 본인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총리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공약 중에 주주들이 경영진의 급여 인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와 노동자가 기업 이사회에 의결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일종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결국 입안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꽤 많은 언론에서 테레사 메이의 공약이 노동당보다 진보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무엇보다 테레사 메이 총리 앞에 놓였던 과제는 사실 브렉시트였습니다. 브렉시트라는 과제가 이제 어쨌든 국민투표라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은 된 상태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아는 총리였던 거죠. 브렉시트 협상이 파행하는 과정에서는 영연방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영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물론 결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완성하지 못하고 끝났죠, 그 임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해왔었다는 거죠. 이제 그 시기를 거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시대를 대처에 비교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했다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탈이념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물론 대처 역시 이제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본인이 계속해서 정치인을 꿈을 꾸면서 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정치인이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메이와 대처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개인사적인 면에서도 사실 꽤 큰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두 사람의 정치적인 차이가 이런 가정사에서만 오진 않았겠죠. 예. 어떤 마가렛 대처와 같은 정치인을 원하는 시대가 있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테레사 메이 같은 정치인을 원하는 시대가 있었던 거고, 마가렛 대처가 스스로의 정치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사실은 본인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어떤 남성 권력 안으로 진입하는 방식이었다면, 테레사 메이는 개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여성들 사이에 연대를 만드는 방식을 활용했었던 거죠. 두 사람의 개인사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의 개인사가 그 정치를 보여줄 수는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노릇노릇.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저희들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릇노릇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